책 뒤에 제가 썼듯이 이제 아들이 3살밖에 안 돼요. 이제 딱 40개월인데 그래서 육아를 하면서 제가 채소과일식 책을 썼어요. 아들 재우고 분유 먹이고 타서 먹이고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은 참 편하긴 한데 제가 결혼한 생활 지금 아내랑 현재 아내랑 한 지가 이제 5년 됐는데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신 분들은 전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보다 결혼 생활도 훨씬 더 오래 하셨고 자식도 다 키우셨고 그죠? 손주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저보다 여러분이 가지게 많은 사람이다. 저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사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저한테 우리 젊은 친구가 더 멋있어지는 법을 알고 싶겠어요? 아니면 우리 어머님이 안 늙는 법을 알고 싶겠어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 제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부터 해서 좀 들려드릴까 해요. 채소과일식 책이 나오니까 제가 7년 걸렸거든요. 그 과정 동안에 육아를 해야 되는 그 극한 상황이 되니까 이 작년이 아니면 더 이상 책을 못 내겠다라는 그게 있었고 그리고 제 가족이 생기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는 제가 극복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새끼가 생기니까 이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다 세상살이를 내가 웬만한 거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제가 누나만 셋이어서 조카가 7명이에요. 그러니까 조카들도 키워보고 누나 집에서 같이 살아보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조카들 데려오면 또 같이도 살아보고 해서 육아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경험이 됐던 거죠. 근데 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제 아들이.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제 아들을 더 좋아하는 걸 이해해요. 저처럼 늙은 남자가 좋겠어요? 제 주니어인데 어렸을 때 그 귀여운 짓 하는데 졌잖아. 처음엔 질투가 나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제가 책을 지금 내야 될 수도 있는 게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생을 마감하면 우리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도 있었어요. 제가 예방원을 운영하고 한약을 파는 건 제가 멈추면 끝나잖아요. 제가 막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렇게도 안 하고 저희 아내가 서울에 생활을 하던 친구를 제가 처음 만나자마자 결혼하자고 해가지고 처음 본 날 그래서 목포로 3개월 만에 데리고 왔어요. 만나고 그러니까 제 아내도 다 버리고 온 거죠. 적은 나이가 서로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양쪽 집에서는 뭐냐 이거 처음 만나자마자 결혼 얘기 나오고 갑자기 서울로 잘 있던 친구를 제가 그냥 목포까지 데려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처가댁에서도 난리 나고 근데 또 몸만 오면 돼 그렇게 와가지고 시작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한 5년을 목포에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실은 아내가 허락을 안 했으면 못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아내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 조승우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 힘든데 저렇게 했을까? 그게 근본적인 물음이 있으신 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 안에 가장 기본적인 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식 이전에 저는 제 아내입니다. 저희 부모님 때문에 실은 제가 목포를 다시 내려갔죠. 목포에 내려간 이유는 제가 아들 하나인데 속을 너무 많이 썩여가지고 이제 효도를 해야겠다. 그러고 다시 내려가서 부모님을 3층에 제가 해드리고 제가 1층에 예방원 한약국 하고 그리고 2층에 생활하다가 근데 한 3, 4개월 같이 지내니까 이게 사람의 할 짓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것도 실은 컸어요. 결혼을 빨리 해서 독립해야겠다. 그래도 여튼 같이 한 건물에서 지내서 한 5년 정도 제가 해드리니까 이제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죠. 이제는 다시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왜냐면 에너지가 너무 분산된다. 내 자식한테, 내 아내한테 쏟아야 될 에너지가 이게 불필요하게 쓰인다. 40 넘은 자식이 가까이 있으니까 계속 걱정만 드는 거예요. 그게 인생사입니다. 자연스러운 거고.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라고 하는데 이게 20살이 넘으면 그 관계가 서로 독립이 돼야 되는데 안 돼서 집착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부터 해서 아까 밥 먹었냐, 뭐 했냐, 어딜 보내도 하루에 10번씩 전화하고.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그러셨다고. 저희 아내한테. 하루 10번씩 전화하시던 분이요. 딸 한 명이니까. 그런 딸을 제가 데려왔으니 제가 솔직히 미웠겠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도 내년 정도에는 이제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어제 좀 처음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 여러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왜 괴롭냐, 왜 스트레스를 받냐, 그거를 빨리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현재 왜 괴로움이 어디서 왔는지, 집착을 내가 어디다 하고 있는지, 그 집착하고 있으면 그거를 여기서 멈춰야지. 그래서 제가 촬영할 때 여러 번 농담처럼 하거든요. 채소과일식 전파 안 하고 한약 팔면 강남에 빌딩 몇 개 샀을 거다. 지난 1년 동안.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사업을 안 해봤던 사람도 아니고 돈 버는 방법도 알고. 근데 제가 지금도 상담을 완전히 줄여버리고 한약을 안 팔고 계속 GP에 조금 더 집중하고 촬영을 많이 하고 하는 이유는 제가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은. 돈에 끌려다니기 싫어서. 왜 그 경험을 해봤다가 제가 죽을 뻔해 보니까 다시 또 거기에 아둥바둥 끌려다니는 삶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축복받은 거다. 여러분들도 지금 뭔가 괴로워서 온 거예요, 실은. 그쵸? 맞아요. 제가 보고 싶어서 오신 거죠. 그것도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면요, 남한테 신경을 안 씁니다. 원래는 자기 할 일하고 살지. 그런 사실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나는 자연인이다가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그 삶이 부러운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사는 거. 그래서 처음엔 저희 아내랑 얘기한 건 그동안은 너무 눈치 보고 주위에 가족들 때문에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우리 둘만 생각하자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목포 와서도 6개월 동안은 저희 부모님하고 왕래를 안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죠. 목포 데리고 왔는데 뭔가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파리를 가고 싶대요. 거기서 웨딩 사진 찍고 싶대요. 알겠다. 그 다음은 결혼식을 했더니 하와이 사고 싶대요. 알겠다. 그리고 빚을 엄청 냈죠, 제가. 그 당시 때 말 안 했죠. 빚 있다고. 결혼은 사기라니까요. 저희 아내는 제가 이제 예방원 건물도 있고 하니까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이제 나중에 알았지. 대출이 엄청 많으니까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다 해준 거지. 명품백도 사주고 막 커플 반지도 하고 싶은 데서 다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다 해줄 때는 정말 평화로웠어요. 근데 이제 한 1년 가까이 되니까 실체가 막 드러나잖아요, 서로. 그러고는 원래 국내에서 결혼식을 다시 올리자.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나 신경 쓸 게 많잖아요. 상견례 해야 돼부터 해서 결혼식하고. 근데 일단 서로가 원하는 거부터 제 아내가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상견례를 하려고 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됐고 또 저희 아내가 허니문 베이비가 바로 생긴 거예요. 하와이 갔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내는 좀만 더 있다가 내려올 걸. 왜 임신이 그렇게 될지 몰랐는데 저희 아내는 제가 몸을 만들었어요. 저를 만난 순간부터 비염 아토피가 엄청 심했거든요. 빵하고 초콜릿,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걸 달고 살았던 친구라서 저 만나고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전국에 유명하다는 한약도 다 먹어보고 뭘 해도 안 됐는데 그때는 제가 제 한약으로 나만 믿고 따라와 해가지고 몸을 만들어주니까 그것도 유효하긴 했어요. 딱 처음 만나고 3개월 동안 내가 비염 아토피 고쳐주면 내려온다. 그것도 약속이었거든요. 본인도 몇십 년, 수십 년을 아파왔는데 제가 그 정도로 한약을 잘 짓거든요. 근데 아내가 이제 약속한 게 있어서 내려왔고 몸이 좋아지니까 이제 임신 계획을 세우면서부터 그래서 채소과일식이 임신 출산편이 자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르지 않거든요. 70, 80대에서 몸이 아프든 20, 30대든 40, 50대든 임신할 때처럼만 몸 만들면 다 나아요. 그리고 자식한테도 그게 유전이 안 가려면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근데 저희 아내가 잘 따라와서 임신이 돼서 그리고 이제 자연 출산을 준비를 한 거죠. 병원을 안 가고 집에서 낳자.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연꽃 출산이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네, 세상 일이 뜻대로 됩니까? 잘 안 돼요. 집에서 낳는 거는 좀 무리다. 제가 무섭더라고요. 아내는 집에서 낳고 싶다고 했어요. 나는 죽어도 상관없는데 아내 죽는 거를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 집착이 끝이 없구나. 제일 많이 싸운 것도 집착을 해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게 사랑이 아닌데 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로 다니면서 그래서 책에 제가 호흡 산부인과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자연주의 출산을 할 수 있는 거. 근데 좀 미루다 보니까 결국에는 올라가기로 한 날 양수가 터져가지고 집에서 이제 나오려고 했는데 막 피가 나오니까 제가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결국에 119 불렀어요. 아내 죽는 거보다 낫다 해가지고 자연주의 출산이고 보고 병원 갔더니 놀란 거야. 애가 머리까지 다 나가지고 가자마자 나왔어요. 가자마자. 근데 잘 태어났어요. 잘 태어나서 저희 아내가 가끔 그래요. 자기가 그때 끝까지 우겨가지고 집에서 낳았으면 오빠가 얘기할 거리가 훨씬 더 풍성했을 텐데
그럼 저는 얘기하죠. 만에 하나 요거가 잘못됐으면 나는 지금 없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 거를 후회한다는 건요. 지금 살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온 거는요. 뭐가 됐든 지금 이 순간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여기 온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다가 계단 헛디뎌가지고 넘어져서 못 올 수도 있고 또 에스컬레이터 타고 하다가 옷이 끼어가지고 넘어졌을 수도 있고 그게 다반사잖아요. 그게 인생사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오랜만에 그 순간을 떠올려서 여러분한테 지금도 생생하죠. 아들 태어났는데 여권 출산해야 되는데 퇴출 빨리 자르라고 그러고 실은 스트레스가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에는 그런 게 안 돼가지고 아내가 저는 이제 미안한 거죠. 자연주의 출산했으면 몸이 덜 힘들었을까? 못 버티더라고요. 36, 7 그 나이가 이제 병원에 무조건 노산이라고 하는데 못 버텨가지고 제가 얘를 케어를 했어요. 집에서부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살 길은 분리수면이다. 분리수면 성공했어요. 신생아 때부터. 근데 저도 얘를 그렇게 오랜만에 이제 봐서 그런지 밤새 이제 수유를 해야 되니까 이제 유축해가지고 먹이는데 아내가 계속 깨니까 저는 이제 아내랑 그때까지 떨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밤에 애는 혼자 거실에 놔두고 왜 외국 영화 보면 멋있잖아. 외국 똑같은 애인데 우리나라는 엄마랑 같이 자고 외국 애들은 다 따로 자잖아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잠을 못 자니까 결국엔 제가 얘랑 같이 자고 지금껏 그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3, 4년 넘게. 그러니까 어제도 얘가 이제 낮잠을 안 자려고 해가지고 제 뭐 먹는지도 궁금하지만 제 일상생활도 궁금하시죠? 아침 8시부터는 저희 아들이랑 놀면서 씻기고 물놀이하고 간식 먹이고 제가 이제 재우러 들어갑니다.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리고 이제 1시간 정도 저랑 방에서 놀다가 10시나 11시 사이에 자요. 그럼 요 녀석이 꼭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되면 경기를 일으켜. 그 엄마 찾는 거예요. 엄마랑 이따 떨어져 노니까. 그러면 제가 아빠야 이 한마디 하면 다시 자요. 맨 처음에 우리 아들 괜찮아 더 울더라고. 근데 아빠야 정신 차려. 딱 한마디 하면 딱 정신 차리고 자요. 근데 어제 11시 한번 깨고 근데 새벽 2시에 또 깨더라고. 그래서 너는 꼭 아빠 서울 가려고 하면 꼭 이러더라. 그래갖고 저도 이제 근데 잠이 깨버리잖아요. 전에 그래서 작년에 이 시간에 제가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어차피 잠 못 자는 거 책이라도 쓰자. 그러니까 저는 불면 뭐 수면장애 이런 게 우리 어머니들이 다 지금 세뇌당한 거라는 거지. 지금 다 아이들 키우고 아니면 꼭 아이를 안 키우더라도 이런 시간들을 다 거쳤는데 왜 잠을 8시간 통잠 자야 회복한다라는 그 프레임에 다 갇혀가지고 밤에 화장실 3-4번 가면은 난 몸에 뭔가 문제가 있다. 아니면은 잠에 여러 번 깨면은 아침부터 피곤해. 나 어제 못 잤으니까 커피 좀 먹어야지.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육아를 지금 몇 년간 같이 해보니까 저도 제가 지금은 뭐 소식을 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육아를 많이 하니까 제가 상담을 더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아내는 상담 좀 해라. 오빠 대출 빨리 갚아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될 줄 알아? 항상 이제 그거 갖고 좀 트러블도 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보통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내가 애를 보는데 낮에까지 이렇게 일하겠어? 말 그렇게 해버리면 보통 싸우잖아요. 너만 일하는 줄 알아? 아니면 너만 집에서 육아하는 줄 알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꼭 참죠.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내 에너지는 내 살 길을 내가 찾아야지. 그러니까 상담도 줄여주고 촬영도 이제 서울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우리 아들 어디다가 갖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 아내가 한시도 안 떨어지려고. 저희 아내는 하루도 안 떨어졌어요. 지금껏. 지금 한 40개월 정도 됐는데 아들이랑 하루도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착이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원래 강박이 있던 친구인데 저한테 왔던 게 바로 아들한테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좋아진 게 왜 저 임종체험 갔다 왔다는 얘기도 들으셨죠? 그거를 그래서 좀 다녀왔고 임종체험하고 나오니까 이제 조금 아내가 여유가 생기긴 해서 저를 좀 돌아오는 봐주는데 그래도 아직도 실은 오늘 여기 같이 오자 그랬거든요. 처음에 계획을 바람 좀 쐴 겸 내 아들을 못 놔두고 오겠다는 거예요. 아직. 왜냐면 아직 얘가 말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저도 이랬죠. 근데 저희 어머니조차도 그렇게 손주를 많이 키우고 자식 넷을 키우고 손주 8을 봤는데도 저는 이제 그러죠. 엄마한테 이제 헛소리 한다고 제발 며느리한테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러는데 무의식적이 하는 거예요. 얘가 아직도 말을 못하면 검사를 한번 시켜봐야지 않냐? 그러니까 그게 세뇌당한 거야.
놔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크는데 이상이 없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잘 됐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얻고 가실 수 있는 건 이 얘기입니다. 제가 단순히 여러분한테 채소 간식 먹는 방법적으로 이 활동을 했으면 책이 이렇게 10만 부가 나가기는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활동을 할 때 저는 여러분 마음이 문제입니다. 뭘 먹든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생활하느냐, 감사한 마음 갖고 생활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 메시지를 최대한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금방 가요. 지금 여러분 정말로 이 자리는 좀 기념적이긴 하죠. 10만 부 기념이니까. 그리고 제가 주말에 올라오는 처음이자 마지막 강연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주말에 안 올라올 거예요. 응? 저희 아내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네. 네. 저희 아내는 이제 저한테 그만 좀 치든덕거리래.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여러분하고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낼까. 다시는 없을 시간이잖아요. 근데도 졸리면 좀 자세요. 억지로 참지 마세요. 잠은요, 그냥 오면 자는 게 몸의 순리예요. 그러니까 전혀 저는 여러분이 저를 집중하고 막 눈을 반짝반짝 거려준다고 해서 제가 행복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저 혼자 떠드는 맛에 하는 사람이거든요. 너희는 알아서 해. 내가 이렇게 간다. 전 그래서 행복해요, 실은. 그래서 졸리면 자세요. 근데 그 순간을 기억하시면 되지. 아, 나는 그때 그 소중한 시간에 가서 자고 왔어. 나는 정말 난 놈이야. 난 뭘 해도 앞으로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이미 잔 거를 그때 왜 잤지. 난 자책하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지.